자, 오늘은 이제 그 함수, 이제 배열과 지난 시간까지 배열과 포인터를 배웠습니다. 이제 어, 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명밖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또 포인터는 이제 뭔가를 가리키다라는 뜻인데 이 자체가 그냥 주소라고 그냥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배열의 이름,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다로 말씀드렸고 또 포인터를 가지고 마치 배열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 O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찾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이제 그 활용하는 게 유사하고 배열이 들어갈 자리에 포인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포인터가 들어갈 자리에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함수를 배울 거예요. 함수. 자, 함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 영어로 하면 펑션이죠. 펑션을 내가 원하는 기능을 딱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다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함수입니다. 뭐 수학에서는 y는 fx라고 하죠. x가 들어가면은 y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 근데 그 함수의 정확한 내용은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x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두 개의 넘버를 집어넣으면은 그걸 자동으로 더해준 값을 뭐 리턴한다.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든다면은 이게 어떻게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되는지 내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함수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뭐 C 언어뿐만이 아니죠. 다른 뭐 파이썬이나 다른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쓸 때 중요한 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y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물론 되게 이제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x 값을 잘 넣어줘야 돼요. 예. 이제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x 값을 넣어주는 게 제가 녹화를 했나? 녹화를 잠시만요. 어, 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x 값을 막 대충 넣어줘도 사실 이게 잘 알아먹는데 이 C 언어는 x 값을 잘 넣어줘야 잘 동작한다. 좀 우스갯소리로 C 언어는 야 이것도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파이썬은 야 이게 돼?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파이썬은 친절한 언어, C 언어는 불친절한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C 언어가 불친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4장의 제목이 함수의 인자로 배열 선언하기인데 자, 인자라는 게 뭐냐? 함수의 인자. 야, 영어로 하면은 파라미터. 어, 다른 말로 하면 또 매개 변수. 그래서 파라미터, 매개 변수, 인자.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든다고 치면은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매개 변수예요. 여기 쉼표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었으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매개 변수예요. 파라미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변수명하고, 여기 그 변수의 명에 대한 자료형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매개 변수는 자료형과 자료형 플러스 변수명, 혹은 뭐 배열명, 뭐 혹은
포인터명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뭐 변수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포인터도 그렇고 자료형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형이 뭐 인트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버블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인트형인데 포인터형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또 캐릭터형인데 포인터형일 수도 있고 더블형인데 포인터형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는 뒤에는 이제 변수명, 배열명, 이제 포인터명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서 그 이름들이 이제 이 함수 안에서 쓰이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310장 하고 있고, 자, 여기 310장에 보시면은 이번 챕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특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정독하길 바란다라고 돼 있죠. 네. 책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거니까 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C 언어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짤 수가 없어요. 남이 짜놓은 거를 갖다 써야 돼요. 남이 짜놓은 걸 갖다 쓴다는 얘기는 남이 짜놓은 함수를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갖다 쓰려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x 값을 잘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배우는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1차원 배열과 1차원 포인터를 어떻게 함수에 잘 집어넣어 줄 것이냐를 오늘 14장에서 배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2차원 배열, 이중 포인터를 배운 다음에 얘네들도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이제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이다 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별표 쳐주시고요. 네. 무슨 말이냐? 그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그 코드가 있죠. 자, int simple function 하고 괄호 열고 int num 이렇게 해서 함수 값이 함수 내용이 쭉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다가 int main 해가지고 자 age는 17. 그다음에 simple function 해가지고 괄호 열고 거기다 age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17이라는 값이 그 심플 펑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여기에 메인 함수에는 심플 펑션 여기다 쓸게요. 자, 메인 함수 안에는 심플 펑션 해가지고 age를 썼고, 그죠? 근데 또 위에 있는 실제 펑션 안에는 num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달라도 됩니까? 이게 달라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같이 쓰는 게 좀 습관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값이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함수 안에다가 age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좀 다양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변수 값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ge 해가지고 만약에 age가 17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7이 들어가고 이 17이라는 값이 여기에 num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num은 17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num을 가지고 num 플러스는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age를 넘겨줬다고 해서 여기서 age 플러스는 2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에러거든요. 요게 에러다.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다. 이 age 안에 있는 age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서 선언한 num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까지가 여기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이다라는 말이 방금 제가 설명한 이렇게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값이 복사돼서 넘어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에이지가 아닌 에이지에 저장된 값이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럼 이어서 함수 호출 시 인자로 이제 배열을 통째로 넘겨주는 방법, 혹은 변수를 통째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값을 복사하는 방법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 int 메인 함수 안에 있던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던 이 age라는 변수, 이 age라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면 안 됐었죠. 에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열도 그렇고 변수도 그렇고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배열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면 매개 변수로 배열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매개 변수로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자. 하지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니라고 돼 있죠. C 언어에서는 배열 자체를 넘기는 게 불가능하고, 왜 불가능할까요? 파이썬은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친절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포인터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함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왜 C 언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대신에 함수 내에서 배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밑줄을 해서 별표 딱 쳐주세요. 자, 그러면 자,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식 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렇게 쭉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쭉 보시는데 그 다음 짝 312장에 array param.c가 있는데 이거 한번 코딩하고 이거 이제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쳐보시죠. 네, 함수에다가 배열을 이제 바로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친 다음에 돌려서 디버깅 하는 형식으로 하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챕터 9에 함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거기를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함수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 위에다가 쓰는 게 정석입니다. 네, 물론 밑에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약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냥 위에다 쓰는 거를 습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C 언어는 절차적 언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 실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는데 여기에 초 어레이 엘리멘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위에 써줘야지만 show array element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이제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함수의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함수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쉼표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 이제 어, 인- 그 파람이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또 이게 포인터형으로 선언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인티저형인데 렌이라는 변수. 음. 포인터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나 혹은 배열의 이름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배열의 이름을 넣었죠.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 2, 3을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인티저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에서 총 12바이트짜리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다가 만든 다음에 1, 2, 3을 집어넣고 그 첫 번째, 그 지금 1, 여기 1을 가리키고 있는 이 커서의 위치를 보내줍니다. 커서의 위치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주소가 뭐 0x12ff76 해가지고 이제 딱 보내지겠죠. 이 파람이라는 포인터 변수 안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에 써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밑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게 딱 넘어가서 여기에 쭉 들어가면서 파람에 이게 저장이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랑 같다고 했어요. 이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딱 이 두 가지, 파람이랑 렌 말고는 다른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파람, 그다음에 len 이렇게 두 가지만 썼죠. 여기서 이제 i로 선언해가지고 여기서 돌리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딱 여기 안에서만 쓰는 거.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int i를 썼다고 해서 여기서 int i를 못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똑같이 i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가져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제 길이까지 넣어가지고 폼은 돌려가지고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다 인트 함수에 썼다면은 이 프린트 f랑 포문이 두 번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니까 이 함수를 불러오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좋잖아요. 프린트 f 지금까지 쓰기 힘들었잖아요. 세 번 프린트 하려면 세 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문도 세 번, 프린트 f도 세 번. 근데 이런 식으로 프린터 함수를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코딩 하실 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어, 그 코딩을 단순하게 만들고 또 메모리도 절약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쓰면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됐습니다. 한 칸 띄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드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인트형으로 선언을 했으면 리턴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보이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9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보이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보이드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보이드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이렇게도 당연히 되겠죠. 이제 이렇게 tr 그래서 ARR1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할까요? tr 이렇게 먹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자체를 넣어줘도 돼요. 맞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포인터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끼리 그냥 저장하는 거죠, 서로.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평화롭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배열의 이름을 넘겨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더라? 주석 처리가 뭐더라? 주석 처리. 모르겠다.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랑 같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314쪽에 보시면은, 인트 별 파람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하는 방법 중에 파람하고 그냥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게, 내가 이렇게 이걸 쓰지 않고 배열을 썼잖아요. 물론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인 건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배열이니까 배열을 넣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배열 모양으로 넣으면 좀 더 알아먹기 쉽잖아요.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게 배열이라는 것도 좀 더 명확하고 이게 포인터를 전달하면은 얘가 배열인지 변수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314쪽에 읽어보시면은 거기 중간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열의 주소값이 인자로 전달될 때에는 int 파람 대괄호 열고 닫고 형태의 선언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네. 배열을 전달할 때는 파라미터에도 배열 모양으로 그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를 전달할 때는 여기 파라미터에도 포인터 변수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 코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알아먹기에 좋은 코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코드는 무조건 쉬운 게 좋다고 했어요. 알아먹기 좋은 게 좋은 코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보통은 배열을 전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리고 그 312쪽에 array param access.c 여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함수를 2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동작시키는 건데 앞에 예제랑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첫 시간에 했으니까 뭔지 아시죠? 사이즈 오버 해가지고 사이즈 오버해서 그냥 ARR1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4 곱하기 3에서 12가 되고 사이즈 오브 인트 하면은 이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12를 4로 나눠서 이게 3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열의 길이 요 값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배열의 길이가 전달되게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건 외우라고 했죠. 네. 외우기.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잘 끝났고, 자, 315쪽에 보시면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좀 많이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 바이 밸류는 값을 복사해서 집어넣는다는 뜻이고, 콜 바이 레퍼런스는 그 주소값, 포인터 값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네? 뭐 똑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 콜 바이 밸류.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니까 이거는 뭐
그 밑에 콜 바이 밸류 수합점 C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거기 나오는데 이거 한번 쳐볼게요. 예, 예. 이게 중요해서 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콜 바이 레퍼런스 수합이 중요해서 치는 건데 한번 쳐볼게요. 자, 315쪽 밑에 콜 바이 밸류 수합점 C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널을 하실 때 자신이 없는 구문이 있으면 안 돼요. 뭐 while 썼다가 for 썼다가 막 자신 있게 나와야 되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배울 때, 아, 난 투부정사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영어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빵꾸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자신이 생길 때까지 좀 해서 끝내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언어에서. 70, 20, 10, 10, 20.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음,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는 위에다가 써줬고요. 메인 함수보다 위에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콜바의 밸류인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뭐 포인터형이나 뭐 배열형 이런 거 안 들어갔죠. 그냥 변수를 써줬고 void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프를 하나 선언을 해줘가지고 템프 안에다가 n1을 바로 집어넣네요. 여기서 n1을 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n1은 n2, n2는 템프. 이거는 외우라고 했죠? 템프 하나 해가지고 위치 바꾸는 거. 예. 엄청 나옵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10, 20 한 다음에 출력하고 10, 20 출력하고 수합을 했어. 여기에 10, 20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n1이 10이고 n2가 20이야. 바꿨어. 그러면 n1은 20이고 n2는 10이네요. 그렇죠? 이제 프린트 F를 했으니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10, 20이고 20, 10으로 잘 나왔어. 이렇게 잘 바뀌었네. 근데 수합하고 나서 밑에다가 한 번 더 출력을 해보니까 num1과 num2의 값은 안 바뀌겠죠. 왜? 얘는 값을 복사하는 형태니까. 복사해줬다는 건 원본이 있다는 얘기고 원본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원본을 바꾸고 싶다. 이게 원본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고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바꾸고 싶은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콜 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그 이제 밑에 콜 바이 레퍼런스 수합점 C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다 이거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함수에다가는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저장하는 값은 주소, 포인터. 주소를 전달해주면은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요게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이거가 있는데 얘의 주소 값을 보내줘서 그걸 그냥 이제 찾아서 들어가게. 주소 값을 알면은 여기다가 별을 붙이면은 이제 그 주소 값 가지고 찾아가서 똑똑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택배도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로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별을 붙여줘가지고 그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를 활용해서 그 메모리 공간에 찾아가서 그 값들의 위치를 이제 실제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 값들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값의 값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10, 20이었는데 20, 10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도 20, 1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이제 319장에 보면은 이제는 스캔F 함수 호출 시 엔드 연산자를 붙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뭐 오케이. 네. 자, 네, 이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320장 볼게요. 지금 오늘 연습 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문제 14-1 보시면은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의 제곱을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다음 두 가지 형태로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제가 지금 30분, 35분 지났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연습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과제로 하겠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이제 연습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3에 포인터 대상의 컨스트 선언인데 이제 컨스트는 콘스탄트, 네, 상수라는 뜻이죠. 상수라는 뜻이고 상수라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포인터 선언에도 int 이렇게 하고 ptr 포인터 선언에도 앞에다가 const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7이라는 거를 메모리 공간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 num이라는 그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매칭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걸 붙여주면은 얘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다시 자, 이 const라는 연산자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하실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언제 쓰이는 거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이는 3.14, 1592 이건 고정된 숫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3.14로 바꿔버렸어. 근데 이거를 붙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두 번 초기화가 된 거라서 그냥 이게 이제 아무 에러 없이 넘어가 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딱 써주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케이인데 여기서는 에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값이 있을 때 그거를 바꾸면 안 될 때 이제 이렇게 콘스트를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예요.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딱 매칭을 했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ptr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70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 넘에 있는 값이 70이 아니라 7이 아니라 70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방지가 돼요.
방지. 왜냐면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콘스트하고 이 명령어의 특징은 콘스트 쓰고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대상. 여기서는 int하고 여기까지죠.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대상이 그 변경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인티저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포인터 형태인데 어,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이 변수 안에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쪽에다가 쓰면은, 안쪽에다가 쓰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방지가 돼요. 네. 안쪽에 쓰면은 이 변수에 들어가는 주소 값이 바뀌는 게 방지가 되고, 이거를 바깥쪽에다가 쓰면은 이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던 이 변수 값이 바뀌는 걸 방지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지금 이게 14-3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둘 다 쓸 수도 있고, 둘 다 쓰면 둘 다 안 바뀌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에 문제 14-2를 보시면은 얘는 뭐, 이렇게 뭐 코딩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제 돼 있는데 방금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장 넘어갈게요. 자, 한 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1시 13분부터 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갔어요. 네.
선생님, 네, 이거, 연습 문제, 15장 연습 문제 네, 1번부터 다 푸나요? 네. 아, 네, 지금, 풀어보려고 먼저. 아, 네. 해보세요.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연습 문제 5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 코딩하는 걸 보는 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C 언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짜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생각한 거를 코드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구현을 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과제하면서 이거를 한번 더 내가 그 흐름, 내 나름대로 또 흐름을 만들어서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은 그걸 이제 한 번 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도전 1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같이 해보셔도 되고, 제가 하는 거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H. 메인이 왔어, 진짜. 네. 길이가 10인 배열을 선언하고, 총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지어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해보자. 자, 일단 하나하나 해볼게요. 길이가 10인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총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한 칸을 띄고,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앞에 입력하고 콜론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캔F에는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넣는 거 아니고, 그 앞에다가 프린트F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번 돌아가면서 쭉쭉쭉쭉 입력할 수 있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홀수 출력, 짝수 출력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하도록 하자. 단 10개의 정수는 메인 함수 내에서만 입력받도록 하고, 입력받는 거는 메인 함수 내에서, 배열 내에 존재하는 홀수만 출력하는 함수와 배열 내에 존재하는 짝수만 출력하는 함수를 각각 정의해서 이 두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함수를 만들라고 해도 일단은 메인 함수에다가 짠 다음에 그거를 복붙해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게 좀 더 쉽거든요. 처음부터 함수 만드는 건 좀 이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에다가 먼저 짜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써서 함수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음, 홀수 출력. 자, 일단 홀수를 출력하려면, 일단, 어, 저장을 10개 했으니까, 보자. 일단, 포문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f num i는 아까 입력받았던 수들이죠. 그걸 이제 0부터 9까지 돌렸어요. 그거가 홀수라는 거는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홀수라는 게. 그랬을 때 출력을 %d 해가지고 한 칸 띄워가지고 예쁘게 한다. 뭐를? num i를. 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면은 홀수 출력이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홀수 출력 앞에다가 딱 써주고 여기다가 뭐 역슬래시 n을 안 넣어주고 왜냐면 바로 뒤에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쭉쭉쭉 여기다가 한 칸 넣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음,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면 홀수 출력이 되고요. 짝수 출력도 해보죠. 짝수 출력 똑같이 가고 대신에 얘는 0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함수 없이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i를 선언을 안 했죠? 네. 홀수 13579, 짝수 24680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나왔고 여기 엔터 하나 안 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일단은 갖다가 써봅시다. 갖다가 위에다가 이게 출력이니까 그냥 보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보이드 함수 안에다가 printf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이니까. 자, 그러면은 보이드 뭐 print odd 이렇게 odd 넘버가 홀수니까 여기다가 변수 아니 배열을 넘겨야 되니까요. int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까지 넘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의 길이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int하고 i 이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 출력 해가지고 쭉 되게 해서 그래서 길이 이게 len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print odd 이렇게 한 다음에 num 집어넣고 길이는 12라고 해도 되고 size of num 나누기 size of int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2분도 만들어야 되겠죠. 2분 두 개 똑같이 넣을 거고 자 2분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됐고, 보이드니까 리턴이 없어요. 2분 하고, len 하고, 짝수 출력하고, 영어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짝수 출력 지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면은, 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 또 엔터가 안 쳐졌네. 아, 이제 이런 거는 여기 가운데다가,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쁘게,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방금 한 것처럼 처음부터 써줘도 되고,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처음은 그냥 메인 함수에다가 쓴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거를 좀 더 연습해 보시길 추천을 할게요. 이게 아무리 그 잘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막 함수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짜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메인 함수 쓰다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반복되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귀찮고 짜증나니까, 야, 함수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하면서 함수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함수 만들고 시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고, 자, 이거는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Q1. 네. 어, 질문 있으세요? 문제 끝나면은 이제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질문 계속 받을게요. 저 근데 이거 문제에서 네. 그 그냥 길이가 10인 배열이라고 쳤으니까 네. 어, 이거 사이즈 오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으로 바로 써도 도 되죠. 되죠? 네. 물론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죠. 이것도. 네.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10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0이라고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짜본 거예요. 음, 또 질문 없으시면 도전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진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십진수 형태로 정수를 하나 입력받은 다음 이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여러분, 그 십진수로 이진수로 변하는 방법 아세요? 나누기 2로 계속 나눠서 맞아요. 나머지 반대로 하면은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 그런 건가? 아닌가? 뭔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최대 공약수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죠. 1100인데, 이거를 그대로 구현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해야 돼요. 수학을 할 줄 알면은 그 수학에 연산하는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면 이게 코딩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사용자, 자, 일단 입력 받아볼게요. 뭐 여기는 함수를 뭐 만들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1100,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인데, 이게 이제 나누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몫이 0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거든요. 몫이 0이. 그래서 몇 번이 돌아갈지를 모르는 반복문, 뭘 쓰라고 했죠? while를 써야 돼, 이럴 때. 네. 몇 번이 돌아갈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포문.
물론 포문으로도 while문 비슷하게 쓸 수는 있는데 안 이쁘다. while문을 써가지고 언제까지 돌릴 거냐면은 이 num을 입력받았는데 num을 나누기 아니 그러니까 num이 0이 아닐 때까지. 아닐 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근데 num이 0이 나오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while문 안에다가 이 num을 계속 나눠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카운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는 거면은 나오는 족족 출력을 하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배열을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읽는 방법으로 할게요. 하고 길이나 50 정도로 50 너무 긴가? 20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에 어, 어, if 해서 이 퍼센트가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얘기거든요. C 언어에서 퍼센트가 나누기 2 했을 때 이 나머지를 잠깐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어, 맞지? 아니 맞죠? 맞죠?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집어넣어라. 오케이. 나머지를 아니지 이 품문도 아니네 그러면 이 품문도 필요가 없네.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 올리고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여기 0이 들어갈 거고 여기 0이 들어갈 거고 리절트 0에는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고 여기 커서 보이시나요 혹시? 마우스 커서? 네네 이 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6은 나눈 값으로 이렇게 하니까 6으로 바뀌고 카운트는 올라가고 한 번 돌았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은 그 다음 쌓이고 그 다음 쌓이고 그 다음 쌓이는데 이렇게 0이 되면은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 딱 나오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돌려보고 되면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트가 몇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while문 써서 카운트 할 때는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몇 가지 올라가는지가. 그다음에 포문을 돌리는데 이제 이 포문은 왜 돌리냐면은 이제 카운팅이 됐어. 1, 2, 3, 4까지 왔는데 이제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배열에는 0, 1, 2, 3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3, 2, 1, 0으로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거꾸로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CNT가 예를 들어서 3이면은 3, 2, 1, 0까지 는 붙였죠. 0까지 3, 2, 1, 0까지 하면서
이게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거꾸로 딱딱딱딱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43210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체크하는 용도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돌려볼게요. 뭐야? i를 선언 안 했죠? 12. 뭔가 되게 쓰레기 값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뭔가 좀 잘못했네요. 이게 아마도, 잠깐만, 다시 한번. CNT. 이게 4 같은데 지금. 카운팅이 4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리절트 0에 들어가고 1에 들어가고 2에 들어가고 3에 들어가는데 지금 돌리는 거 보면은 이게 4란 말이에요. 여기에 4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0, 1, 2, 3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4를 하면 아마 쓰레기 값이 나올 거예요. 음. 여기다 물론 뭐 초기화를 해주면은 쓰레기 값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운트가 4고 그러면 4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뺀 상태로 3, 2, 1, 0이 출력이 되게 해서 1100이 나왔습니다. 좀 긴 거 한번 해볼까요? 자, 1024 이렇게 쭉 이제 뭐 이게 나오네요. 이게 맞나요? 102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해 일곱. 10승이라서 맞아요. 네네네. 카운트가 11이고.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챕터 20장에는 그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닌가? 하여튼, 그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 뭔가 이렇게 해결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없으시면은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길이가 10인 배열을 선언하고 총 10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이면 배열의 앞에서부터 채워나가고 짝수이면 뒤에서부터 채워나간다. 따라서 사용자가 오케이 이건 if문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야 한다. 좀 어려워 보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도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함수 안 쓰겠습니다. 또 10개. 열 개. 10개. 자, 이렇게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입력 받는 건 아까랑 똑같았고요. 출력이 문제네요. 근데 출력 전에 이거를 배열을, 10개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홀수면은 앞에서부터 채우고 짝수면 뒤에서부터 채우는 것만 잘 하면은 뭐 출력하는 거야 그냥 폼은 돌리면 되니까 문제 없겠죠. 그래서 받는 거랑 출력하는 걸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리절트라고 10개짜리 만들게요. 자, 봅시다. 어떡하지? 어, 홀수. 홀수.
앞에서부터. 카운트. 음, 일단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 10번은 돌려야 되겠죠? 왠지 10번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게 홀수면 앞에서부터 채우고, 앞에서부터 채우고, 앞에서부터 채운다는 거는 그냥,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그냥 10번 돌리는 용도로만 쓰고요. 이거는 따로 카운트를 해야 되겠어요. 카운트 오드 해가지고, 그럼 다 초기화는 다 0으로 해주고, 집어넣어주고, 한 번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은, 다음번 집어넣을 때는 그 옆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else. else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네.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if else 구문은 여러분이 이제 저기 뒤에 이제 보시면 앞에 있던 거 보셔야 됩니다. if은, 얘는 이게 10이어야 되겠네. 9여야 되겠네. 뒤에서부터 돼야 되니까요. 9부터 시작을 해서 넣어주고, 얘는 빼기 빼기. 이렇게 하면 뒤에서부터 9876 이렇게 이제 쌓이겠죠? 아, 얘는 홀수고, 얘는 자연스럽게 짝수. 될까요? 10번 돌려주면서, 10번 돌려주는 건 여기서 이제 0부터 9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죠.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출력, 어, 프린트 F 해가지고 배열 요소의 출력 해서 주고, 그 다음에 폼은 돌려서 이거를 다 리절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죠. %t하고 한 칸 띄고 리절트 i를 출력을 해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4, 4, 4, 4, 3, 3, 2, 2 1, 1, 3, 3, 2, 2, 4, 4, 4, 4. 일단 뭐 답은 맞았는데 다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13579, 24680. 네, 맞게 나온 것 같아요. 홀수는 왼쪽에서 채워지고 짝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졌죠? 이렇게 이제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를 먼저 쓰지 않았죠.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썼죠. 그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네, 먼저 쓰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한번 돌려서 받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몇 개를 받아야 될 때 폼은 돌려서 스캔 F를 넣어서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돌리는 용도로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걸 가지고 뭔가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운트 5대랑 카운트 2분이라는 거를 다시 도입을 하면서 음, 왼쪽부터 채워질 때 그 카운팅을 하고 오른쪽부터 채워질 때 카운팅을 하고 이걸 쓰지 않고 그냥 i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을까요? i 값만 가지고도?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과제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셔도. 네. 그래서 이제 오드는 0부터 시작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돌렸고 2부는 9부터 시작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돌렸는데 근데 이렇게 한 거는 10개라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10개가 고정이 아니라 내가 몇 개를 입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받은 다음에 그거를 뭐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개수를. 사이즈 오브 되나? 그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안 되겠네요, 이거. 왜냐면은 배열이 20개짜리를 딱 만들어 놔버리면은 내가 3개만 입력했더라도 그냥 20개로 아마 이게 인식이 될 거야. 방법이 없네요. 음, 문자열로 받아서 하면은 마지막에 역슬래시 0이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문자열을 다시 숫자로 바꿔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 어, 오케이. 아니, 뭐,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일단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제 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그냥 막 쉽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이렇게 좀 허무하시죠? 예. 이제 혼자서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한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게 뇌리에 남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전 4, 회문. 회문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차이가 없는 단어들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밥, 어, 회문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자로선을 내는 영단어가 회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에 적절한 메인 함수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라고 했네요. 이 영단어가 회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의 함수를 정의하라. 그리고 메인 함수를 정의해라. 단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회문으로 인정하기로 하겠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현의 편의를 고려한 제약 사항일 뿐이다. 음. 대문자랑 소문자가 각각 죄송합니다. 아스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if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크기 비교하면은 그게 가능했잖아요. 예제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어,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회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건 조금 더 쉽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네. 자, 일단 해보죠, 뭐. 선생님, 네, 그 질문 있는데, 네네, 그 방금 이거 하신 거 있잖아요. 방금 3번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쌤이랑 똑같이 쳐서, 저 하고 있었는데, 쌤이랑 똑같이 쳐서, 네, 다른 예제에 넣으니까, 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네. 저는 막,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큰 숫자대로 나와야 되지 제가 문제를 잘못 아, 그렇죠. 이해했어요. 문제를 잘못하신 거죠. 저는 그 홀수 중에서도, 아,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나오고, 짝수 중에서도 막 큰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 오, 좀 그렇게 더, 만들고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렵게 그냥 하셨네요. 홀수기만 하면, 그러니까 홀수만 앞에 나오고, 그럼 되죠? 그렇죠. 아, 횟수가 네. 입력된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아, 쌓이게. 네, 막,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는 뒤에 나와요. 5번에. 그건 아, 되게 어려워서, 그거는 5번 하면서 합시다. 네. 네네네. 오름, 죄송합니다. 오름차수는 어려워요. 자,
해볼게요. 메인 함수 void 일단 자 문자를 입력 받을게요. 자 printf 문자 항상 스캔F 앞에 이렇게 문자를 입력 이렇게 printf를 써줘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C로 해야 되겠네요. %C 가지고 아, %S로 하면 되겠다. S로 가지고 아, 이게 넘이 아니네요. 그러면 스트링 캐릭터형으로 해서 스트링 좋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문자 열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되나 그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마 저기 비교가 안 될 거야. 그냥 50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받을게요. 그다음에 S로 해가지고 여기 %S라고 해서 문자 열을 받을 때는 여기다가 이게 엔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배열의 이름 자체가 포인터가 주소 값이기 때문에 엔드를 쓰면 오히려 에러가 납니다. 주소 값. 원래는 엔드를 쓰는 이유가 이제 주소 값을 리턴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원래 이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다 닫았네. 다 받았고 회문인지 아닌지만 판절. 오케이, 판결해 봅시다. decide 회문이 뭐야? 8. decide 8이라고 하고 str 보내주고 또 문자열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str len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써줘야 돼. 이걸 써줘야지 이 strlen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이 함수는 이 안에다가 그냥 요 배열을 넣으면은 이 배열 안에 그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while문 돌려가지고 \n이 있는 위치 확인해가지고 해도 돼요. 이거 전에 누가 예제하실 때 쓰셨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쓰셨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해서 거기 판결하는 함수 안에서 회문인지 아닌지를 그냥 출력까지 해서 마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끝내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거니까 그냥 보이드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캐릭터형이고 str이고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길이 받아서 str 일단 int i 해주고 포문을 i를 돌리는데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이렇게 비교하고 해서 다 서로 갖고 해가지고 그 개수가 같은 개수가 비교해서 같다 카운트 올라가고 같다 카운트 올라가는데 그 개수가 문자열의 길이의 나누기 2한
하고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자에 대해 길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0부터 i를 예를 들어서 길이가 4가 들어오면은 나누기 2를 하면 2잖아요. 그럼 0부터 이게 2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0부터 1까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0, 1, 2, 3이니까 0부터 1까지 돌아가면서 실제로 비교하는 거는 이 포문을 써가지고 아 어렵다. 이게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4가 들어오는데 i가 0이면 4가 되니까 안 되고 빼기 1까지 넣어서 3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고 여기 빼기 1 써주는 거는 그러니까 배열은 만약에 길이가 4라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주소는 0, 1, 2, 3이니까 마지막에 3으로 끝나니까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살짝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뭐 카운트를 올려줄게요. 카운트 뭐 8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카운트가 됐어. 이렇게 해서 돌려. 어. 그래서 다 끝나고 if 만약에 cnt8이 이거랑 같으면 회문입니다. 출력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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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그다음에 else 아니면 회문이 아닙니다라고 할게요. 회문이 아닙니다. 해주고 엔터 치고 됐나? 디사이드 하고 출력하고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회문입니다. 여기 떴죠? 네. 눈은 너무 간단하니까 뭐 네. 이거는 회문이 아니죠? 오케이, 회문 아닙니다. 자, 회문인 것도 뭐 없나? 어, 레벨 회문입니다. 뭐잘 되네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저기 이렇게 대문자를 썼을 때, 대문자를 썼을 때 회문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게 대문자로 넣었지만 회문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만들려면은 입력받은 다음에 만약에 대문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소문자로 다 바꿔주는 함수를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문으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음.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아스키 코드 표를 보면은 대문자가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67이고 소문자가 97이다 그러면은 더하기 30을 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자동으로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써가지고 얘가 뭐 몇보다 이하면은 숫자 몇보다 이하면은 그게 대문자란 소리니까 뭐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고사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되게 어려운데, 네. 방금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비교하는 거는 앞뒤를 쭉 비교하는 거고, 결국에 비교가 끝나는 거는 가운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폼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얘는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니까요. 이렇게. 아이가 반대로 되는 거는. 그래서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 오히려 독이에요. 네. 그리고 카운트는 결국에는 절반 완전히 똑같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기 2 한 값하고 같으면 끝난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거 입력하는 거,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를 이제 C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돌려도 돼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거는 50개를 다 입력해야지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입력해서 엔터가 딱 쳐지는 순간, 그게 그대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역슬래시 0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자 열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는 없겠네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친 거는 그대로 저기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도전 5 보시면은 얘는 뭐 저기 이미 코드가 다 짜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바꾸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12시네요. 자, 빨리 할게요. 어, 이게 이제 버블 소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이제 끝내시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가시면 이걸 공부를 하세요. 네.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본인 알고리즘이고, 버블 소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기방울이 위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가장 큰 게 가장 왼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려나면서 오름차순이 되게 하는, 어. 오름차순은 제일 밑에가 가장 큰 거고, 내림차순은 제일 밑에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름차순도 계속 밀려나게 해가지고, 제일 큰 게 오른쪽에 위치하고, 또 그 다음 큰 게 그 다음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 큰 게 이렇게 위치하게 만드는, 결국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 2, 4, 1이 있을 때 비교해서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크면은 바꾸고, 또 그 다음 거 비교해서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면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4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큰 게 제일 오른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오른쪽 거는 고정을 딱 시켜놓고 앞에 세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를 다시 이제 놓고, 이게 이제 두 개는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만 비교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내는 그런 방식이 버블 소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331쪽에 보시면 버블 소트.c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쭉 쳐볼게요. 일단은 쭉 쳐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작성해보세요.
음. 자, 보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는 그 위에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런 이제 함수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방법을 쓰면은 밑에다가 써도 돼요. 먼저 그 함수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함수의 모습을 미리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첫 줄만 미리 선언을 해주고 세미콜론 딱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 함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아까 내가 봤던 거야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이거를 확인하고 내용을 밑에다가 써주면은 밑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그 절차적 언어가 이게 깨지고 이렇게 다시 위로 갔다가 막 아래로 갔다가 이러는 이제 그런 연산들이 더해지면서 메모리가 조금 더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그냥 위에다가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줄을 더 쓸 필요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C++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C는 아니니까 호환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써주는 게 바람직하다. 자, 어쨌든 3, 2, 4일을 해놓고 뭐 여기다가 버블 소트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해주고 사이즈 길이 4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돌린 다음에 돌리기 전에도 출력을 한번 해보고 돌린 후에도 출력을 한번 해봤을 때 원래는 3, 2, 4, 1이었던 게 1, 2, 3, 4가 이제 들어온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버블 소트라는 이제 함수인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i랑 j를 쓰는 거예요. 템프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건 아실 건데 어, i를 길이에 마이너스 1만큼 돌리는 거 이거는 뭐 확실한데 j가 들어가면서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근데 이제 또 i가 이제 하나가 증가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 j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앞장에 보시면은 이게 그 한 번 돌려가지고 이제 4가 확정이 되면은 얘는 놔두고 그 앞에 0, 1, 2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돌아가면은 이게 1로 되면은 그 1이 여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제일 끝에 있는 건 안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기다 쓴다는 게. 이렇게. i가 2가 되면은 끝에 두 개는 안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1은 이제 그 원래 쓰는 거잖아요. 원래 쓰는 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게 만드는 게 이 i고 j는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는 게 j입니다. 아, 여러분이 그 구구단을 좀 먼저 이렇게 좀 해보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그 구구단의 그 다음 버전이거든요. 네, 그 구구단의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 역시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다. 물론 이해하면 좋다. 네.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방법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은 다른 것은 이제 포문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구문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숙제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써졌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숙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 비교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 입문문 안에 J가 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앞뒤 비교하고 바꾸는 거는 J가 하는 일이고 I는 이제 그 전체 길이 딱 그 네 개를 받은 다음에 하나 고정하고 두 개 고정하고 세 개 고정하고 이 고정하는 역할만 담당하고요. 고정 담당. 실제로 앞뒤 비교는 J가 하는 일, 고정 담당은 I가 하는 일.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나눠서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뭘 알아 모르지,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문제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함수를 정의하자. 일단 입력을 다시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입력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거 지우고 길이가 7인 인트형 배열을 선언해서 7인 인트형 배열을 선언해서 어, 입력 받고 입력을 받고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입력을 다 받을 수가 있죠? 네. 입력 받고, 다 받았고, 7 해서, 이거 하면은 7 들어갈 거고, 7 출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겠죠? 함수의 이름은 데스솔트인데, 이건 버블 소트고, 데스솔트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림차순은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큰 게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리면 아마 될 겁니다. 뭐 틀렸죠? 버블 소트,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6, 7. 땅 하면은 입력은 이렇게 됐고 출력은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오름 차수는 이렇게, 내림 차수는 이렇게.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입력 받은 건 똑같았고, 네,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게 뭐 빨리 했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5번은 어려워요. 이거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서 그,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짜기는 힘들어요. 되게. 근데 이제 짤 수 있는 사람은 이 코딩 이런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바로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신 분인데 연습하면 다 돼요. 네, 연습하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예. 그래서 뭐 과제는 지금까지 한 것들 다시 한번 쭉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 남아서 질문해도 예, 될까요? 남아서 질문하세요.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저 간단한 어, 거라서, 네네네네. 먼저 아, 아, 먼저 하시겠어요? 하세요, 그럼.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 게, 네, 아까 1번 문제에서 네, 입력하고, 스캔F로 %D 한 다음에, 네, 배열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이게 배열이 어쨌든 그 자체로 주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스캔F에서 주소값 연산자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거. 네네네. 그거를 안 붙이고 하려면 포인터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네, 갑자기 헷갈린 무슨 게 말이죠, 이게 그게? 어쨌든 배열 자체가 주소값인데 네네네. 스캔F에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배열이니까 그냥 네.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문자열일 경우에는 안 써도 되는데요. 이게 네. 이제 0부터 10까지 쭉 바꾸어지면서 한 칸 한 칸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가장 첫 번째 것만 가리키고 있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아, 커서가 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처음 하나에는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넣게 돼요. 아, 그럼 그 배열이 첫 번째 원소의 맞아요. 주소값이니까 첫 이것만 번째.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렇게 아, 하면 되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하고 또 더하기 다음 칸 넘어간 다음에 또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네. 근데 이렇게 거의 안 써요. 이렇게 하면 좀 음,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아이가 들어가면서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입력이 되구나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드가 좀 더 쉬워지는 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리 씨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거에서 네. 잠시만요. 채팅에 세팅해? 아, 잠깐만요. 좀 이상하게 나오네.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볼게요. 어쨌든 이 위에 두 줄만 네,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어쨌든 처음에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적어지잖아요. 이거 돌리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6개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음. 개수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 엘리엔 이렇게 하면은 네. 되잖아요.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네. 근데 뭔가 뭐가 더 좋은지를 알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거나 선생님이 하신 거를 더 많이 쓰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음, 음, 뭐가 더 좀 효율적이고 그런지가 근데 궁금해요. 사실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거긴 한데, 네. 이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6으로 저는, 네. 그러니까 렌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대신 문자를 안 쓰고, 이 음, J 부분에 문자를 안 쓰고, 음. 이제 거기다가 I를 썼어요, 그냥. 지 그냥 이게 뭐, 통째로. 결국엔 같은 얘기죠. 음, 앞에 쓴 거랑 같은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1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네.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음, i가 지금 렌이니까, 그럼 여기다 네. i를 썼다는 건 여기다 렌을 썼다는 건데, 네. 음, 그 아, 이제, 아니에요. 저게 I가 렌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응, 그래서 이게 LEN 마이너스 1까지 가요, J가. 그렇지. 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네.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 셈이죠. 결국에는 음, 아까 쓴 거랑 똑같죠. 음.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사람에 따라 그냥 다르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i가 취향 차이? 아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 같은 구조고,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쭉 한 번 돌려가지고 제일 오른쪽 걸 고정하고, 그럼 고정한다는 게 이제 뭐 카운트를 1을 올리고, 네. 그거를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이 카운트가 올라간 거를 반영을 해서 하나 더 줄어든 만큼만 이제 돌아가고, 또 네. 반영하고, 돌아가고, 반영하고. 그 반영한다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지금 예리 씨는 그 길이를 가지고 길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은 그 4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을 한 거고, 저는 네. 한 번 돌렸으면은 1이니까 어쨌든 그 숫자를 가지고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음, 그 생각하는 흐름이 다른 거지 결과는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무슨 말인지 음. 아시겠어요? 네. 네네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거예요. 이거 I랑 J가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 이제 구구단 음, 해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행과 열 돌아가는 게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네. 어, 이게 제일 어려운 포문의 형태예요. I를 돌리고 그 음, 돌아가는 I의 값을 J에다가 반영하는 형태. 이걸 할 줄 음. 알면은 여기다 이제 나중에 K도 이제 해요. IJ, K까지. 아, 삼중, 머리가 막 삼중 포분. 복잡해져요, 그러면. 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챕터 20에 나와요. 챕터 아, 20에 뭐에 나오냐면은 네. 도전 2번을 보면은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막 이게 뺑글뺑글 아, 돌리면서 이제 그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짜증나요. 아, 잊어요, 진짜 이거는. 네. 하여튼, 네. 뭐 그렇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딱. 저, 근데 네. 제가 그게 있거든요. 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 과제 막 내주셨던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교환 저장은 해놓고, 음, 제가 그때 2학기였는데, 음, 그 자료구조개론 2학기였는데, 제가 그때 중도 휴학을 하고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음. 그래서 뭔가 과제를 끝까지 성적을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 선생님한테 이거 맞는지 확인해 줘도 될까요? 아니,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할 때 어려웠겠죠. 힘들었었는데 이게 음. 맞는지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 물론 그때 푼 거 말고 다시 음. 이번에 풀어보겠지만 어, 이제 막 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런 거였어요? 버블 소팅이었어요? 아 막 어 부조체였나?
아, 그런 거를 쓰고, 예. 이제 막 타입데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 음, 아무튼, 문제가 아무튼 그렇게 있었어요. 과제로 문제를 그렇게 주셔가지고. 어, 뭐, 그래서 그냥 근데, 나중에 좀 뒤에 예, 진도 나가면, 그래요. 그거를 다시 풀어보고 싶은데, 음. 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 23장, 여기 문제들이 좀 예. 저한테는 쉬워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풀고 싶은데. 23장까지 해보시면은 아, 네.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어, 예, 연습 문제 그거는 나중에 20장, 제가 한번 네. 보내드릴게요. 네, 23장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아, 네. 아마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네. 이제 안 어려워지거든요. 거기까지 하면은.